안녕하세요, 백업 김정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에 건대에 나왔는데요. 오늘 만나뵐 분이 이 북적북적한 건대 번화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맨날 제 얘기만 하니까 재미도 없을 거고 싶어서 새로운 분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분 소식을 들었는데 가게가 잘 된다고 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신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알려드리려고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이분을 만나뵈려고 나왔습니다. 편의점 다들 돈 못 번다고 하시는데 제가 3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편의점의 가치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종종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고 이 돈 되는 편의점을 어떻게 이렇게 가려내시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된 편의점 4개를 운영했다가 2달 전에 양수양도를 하고 현재는 편의점 3개만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걸로는 편의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편의점을 시작했는지, 네. 그리고 왜 편의점을 꼭 선택하셨었던 건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면 사실 저는 편의점을 원래는 관심이 없던 분야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여러 사업을 계속 해보면서 그냥 오로지 돈이라는 것만 쫓고 인생을 살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17년도에 제 아버님이 이제 사망하시는 일이 조금 생겼는데 지병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또 롯데 출신이세요.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퇴직하고 나오실 때 세븐일레븐을 하나 받으셨어요. 그 매장을 8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8년 정도 운영을 하셨으면 그래도 돈을 꽤 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님이 유일한 취미가 등산인데 등산 가실 때 제가 조금 알바처럼 도움을 드리고 아버님은 하루 정도만 이제 이렇게 쉬시고 월세는 괜찮았습니다. 월세는 한 70 정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개발 쪽에서는 바로 그 주변에 GS가 있었는데 100m가 조금 넘었습니다. 거기 매장 매출이 한 160 정도 나오니 우리가 자리가 조금은 안 좋지만 그래도 100 초반대는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픈을 뿅 했는데 1년 평균 매출이 57만 원이었습니다. 아버님 가게가? 네. 몰랐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네. 나중에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오픈을 해달라고 해서 오픈을 했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8년인데 참 재밌는 거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서 12시간씩 8년 동안 쉬지 않고 하셨어요. 정말 알바비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뭐가 남았냐? 어머님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5천이 남았었어요. 아이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편의점 창업을 하시는 연령대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나이대가 조금 있었어요. 폐업하고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어디 가서 알바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의 취지는 손해는 나지만 내 매장이고 하니 끝까지 운영을 하신 거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모든 스토리를 들으니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 돈을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큰 지출이 안 나올 것 같으니 우리 몸으로만 때우자. 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을 딱 맞이하고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편의점을 더 하시고 싶으시냐? 근데 어머님은 더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편의점 사업의 공부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사실 어떤 분야에서 상위 1%는 돈을 법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제가 대화 초반에 말씀드렸던 옆에 있는 매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GS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거를 내가
좀 인수하고 이 매장을 없애면 이제 담배권 유예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편의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상권 통폐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맞죠, 보면. 맞죠, 맞죠. 근데 그건 저는 상권 통폐합이라는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냥 당연히 경쟁점이 우리가 없어지고 이 매장을 내가 갖고 오면 이 매장에 있는 50%만 매출이 흡수만 해도 네. 지금보다는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약간 조금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도움을 주셨는지 제가 그래서 창업 설명회를 갔어요. GS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걸리 매장으로 그 매장이 나왔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되게 이슈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그 매장을 인수를 하면 사실 진짜 알바비만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딱 본부가 생각하는 750 정도 나오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690인가 72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건비. 맞아, 인건비가 나오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한 40분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창업을 희망하는. 아, 앉아서 설명회. 네네. 그 매장 이름 딱 듣자마자 손 들고 계약서 주세요 그랬습니다. 혼자. 저 사람 뭔데? 저걸 왜? 왜 해? 그래서 방법이 있었으니까. 네, 저는 있었으니까. 왜냐면 여기는 이미 아버님 명의였기 때문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연장을 하든 폐업을 하든 계약자 당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뭐 본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약금을 매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손들고 계약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븐일레븐도 같이 동시에 없어지고 오픈하고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매장이 나왔잖아요. 라는 거는 수익이 안 나왔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양수 양도를 그렇죠. 희망하기 때문에. 아. 근데 저도 이 과정 안에 이 매장을 몇 번 탐방을 했었어요. 네. 들어보니 그래서 현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해도 이 소식과 현장에 있는 소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장을 갔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거의 한 하루에 2번씩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점주가 없어요. 오토 매장이요. 오토 매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편의점이 그 옆에 있었으니까 단골 손님들이 그 매장은 서비스가 안 좋다라는 걸 많이 들었고 난 매출 상승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본부가 생각하는 배분보다 저는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인수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할 테니 3%만 더 올리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본부는 젊은 경영주가 한다니 뭐 이제 그때 당시 직원들이 으쌰으쌰 해서 3% 결제를 받고 왔고 그래서 본부는 저의 이런 상권 통폐합이 알았으면 배분을 절대 안 올려줬을 겁니다. 오히려 깎았겠죠. 그리고 거기를 저한테 안 줬겠죠. 본부한테도 얘기를 안 했구나. 나 절대 안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머리 잘 쓰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날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배 취득이 바로 안 되니까 이제 한 8 정도는 담배 못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점 지원 담당자가 왔어요. 저도 이제 편의점을 공부할 때 이 전체적인 흐름도 큰 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주가 일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이 그러니까 GS에서 잘 나가는 상품, 핵심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가보면 이 제품은 항상 있던 이런 것들을 따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자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상품인데 1+1, 2+1 하는 걸 짚게 되고 일반 상품 사실 좀 꺼려지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돈이 만든 돈이 없던 이런 게 중요한 게 맞아요. 아니고 편의점은 맞아요. 그냥 심리적인 부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매장은 그런 게 많이 없었어서 제가 발주를 할 때 개점 지원 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담당님이 먼저 발주 넣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160 나왔고 저희 매장은 70밖에 안 나왔던 매장이다 보니까 반만 오면 200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날 담배 없이 230이 나왔어요. 담배 없이. 담배 없이. 아, 기똥차네. 담배 없이. 그래서 개점 지원 담당이 자기가 최근에 100개 정도의 매장을 오픈해서 개점 지원을 갔는데 담배 없이 이렇게 230 나온 거는 처음 본다. 맞아요. 그래서 대박 조짐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그때부터 편의점에 흥미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듣다 보니까 중요한 게 몇 개가 나왔어요. 현장이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그 GS를 운영하시던 그분이 현장의 경쟁점이었던 이전에 사장님 부모님 가게 소식을 알았으면 안 팔았겠죠. 맞아요. 그분은 맞아요. 완전 생으로 돈을 날린 꼴이. 맞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뭘 공부를 하셨는지. 왜냐면 이 보시는 분들도 네. 예비 창업주를 대상으로 저도 영상을 찍고 있고, 물론 기존 전주님들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지만 제가 오픈을 주로 하다 보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제가 다 소스를 오픈해드린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6개월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말씀을 딱. 내가 내 매장에 들어갔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로 꽉 채워져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 매대 하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매장 안이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매대는 나한테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매대가 비어 있으면 월세를 저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제품이 팔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매장에 대한 상권도 중요하잖아요. 상권이 거기는 주거와 이제 유동이 같이 낀 상권이었어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그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판단하는 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상품들, 예를 들면 농심, 신라면, 농심, 새우깡 이런 것처럼 특 A군은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되 거기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1+1이든 2+1이든. 왜냐? 구매 욕구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공급사가 행사를 많이 걸어요. 그럼 그런 것들 행사 중에 이 상권에 맞는 로드와 우리 기존의 주거가 상권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쪽으로 발주장을 최대한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매장 운영이 똑같지만 1+1 하는 상품들의 취급률이 80% 이상입니다. 가져가야죠, 벌써. 네,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발주할 때 조금 많이 잘 보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있죠.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럼 주로 매장 운영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매장에 대한 운영을 공부. 왜냐면 상권 같은 경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8년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 공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오픈 전략도 그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없어졌으면.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바깥치기 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사장이었으면 나 이렇게 운영 안 한다 라는 게 6개월 전부터 계속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매장 방문할 때마다 이 매대는 이렇게 채우자라고. 왜냐면 이건 내 거니까 이제. 맞아요. 이거는 계약서 쓴 순간부터는 이 알바생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손님인 줄 알지. 그럼 저는 거기다 수첩에 대고 다 표시를 했어요. 이 매대는 앞으로 이렇게 쓰고 이 매대는 이렇게 쓸 거고 뭐 음료수 칸 늘리고 맥주 칸 늘리고. 그거를 과거에 젊었을 때 다른 사업들 하면서 그런 감이 생기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 매장에 도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저는 참고로 그때는 저는 발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고 인사만 잘했어요. 알바. 거의 알바죠, 어떻게 그렇지, 보면. 그렇지. 근데 그때도 부모님 매장이다 보니까 조금 비어 있으면 조금 이제 빨리. 그러니까 페이스업이라고 하죠. 편의점 고급 단어. 페이스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누구 하나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만 내 거니까, 우리 엄마 거요, 아빠 그렇지. 거니까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매장,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매장보다는 더 좋아져야 되고, 첫 번째로 내가 운영을 할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없어지는 분 매장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리니까, 이게 사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포커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각이 다르네요. 저는 네. 어디 오픈하면 돈이 되는가 맞아요. 되게 많이 보는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 다른 예비 창업자분들도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네요.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를 설명드려야겠네. 이 점주님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된 게, 사실은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 매장을 과거에 인수하신 분이고 양도양수를 하신 분인데, 제가 운영할 때보다 매출이 50만 원이 넘게 올랐다는 얘기를 듣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건 이것 같아요, 사장님. 전에는 운영은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그때 사장님 세 분이시죠? 만나뵐 때마다 항상 얘기했잖아요. 존경한다. 왜냐면 편의점으로 이제 매출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리거든요. 개발을 하는. 그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걸 못하니, 저는 확실해요. 저는 그건 못합니다. 저는 그걸 못하니 사장님분들이나 이런 정말로 자리를 잘 보시고 잘 만드시는 분들한테 뭐 적정 가격에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너무나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인터뷰만 해도 전 당연히 웃으면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 매장 하나를 오픈을 한다? 이게 단어가 되게 쉬운데 현장 가서 하시잖아요. 못합니다. 제 분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도 우리 영상을 보면 할 수 있다.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노하우를 오픈한다는 게 전 사실 조금 억울했어요. 왜냐? 저 양도양수하기 전에 좀 알려줬으면 저는 그러면 양도양수 안 하고 내가 오픈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 생각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알려드리고 아유, 정말 하는 게 엄청난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최소한 실패하거나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러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만나뵈려고 했던 게 FCS를 넣어서 네. 50만 원이라는 일판 상승 더 네. 이상이긴 하지만 그게 올라갔는데 처음 도입하신 거예요, 그 매장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중에도. 저도 매장 중에도 이제 다른 여러 매장들이 있지만 이 FCS를 사실 도입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GS 본부에서 현재 FCS를 많이 밀거든요. 정말 밀고 내년도 아마 1000개 이상을 더 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도 본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본부 직원들도. 근데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렇게 밀고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FCS를 하려고 가장 큰 이유는 과연 회사가 이 FCS를 얼마나 투자를 할까라는 게 제일 컸었는데 그래서 해당 FCS OFC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FCS에 투입을 하게 되면 매대가 날아가요. 그치, 기존에 있던 매대는 날려야지. 게다가 거의 101급 매대를 날립니다. 그치. 왜냐면 이제 거의 마주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이 101 매대, 즉 행사 매대죠. 행사 매대가 없어지니까 그 행사 매대에서 저희가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매출 나온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1000만 원짜리 월세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뺏기면서 이 냉장고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부가 많이 밀고 있고 또 이제 조금 꺼려했던 부분은 사실 신선이잖아요. 신선이 원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FCS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은 원가율이 85% 그리고 80% 그러니까 메인류로 따지면 15%부터 이제 22%까지 다양해요. 근데 이게 그 가격에 또 먹히는 게 아니고 또 저희는 또 쿠팡이나 이런 마트랑 또 경쟁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좀 매가를 조금 인하를 해야 돼요. 사실 거기보다 더 매력적인 가격. 예를 들면 11,200원보다는 1,900원이 가격이 앞에가 조금 그쵸. 깎이면서 이런 게 하는데 근데 그 300원 차이가 마진율 한 지금도 10% 초반.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짧은 거는 한 이틀밖에 안 돼요.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딸기 하잖아요. 딸기 유통기한 이틀입니다. 그 매장에 저희도 원래는 FC에서 될까 말까 고민은 했어요. 계속 다시 얘기가 들리니까. 맞아요, 이게 돈이 맞아요. 된다더라. 근데 이것도 조금 바람 불다가 끝나겠지, 꺼지겠구나. 꺼지겠지. 네. 네. 근데 요번엔 좀 다르다 느낌이. 지금 사인 가게 말고도 FCS로 매출을 한 30만 원은 기본빵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GS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장이 넓다면 다른 점주님들도 추천드리는 바고 신선 강화가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회사가 계속 밀긴 했는데 고객들이 사회가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가 지금 먹히고 있다.
FCS에 이제 조심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좀. 왜냐면 편의점에서 FCS를 넣었을 때 매출 상승은 초반에는 올라옵니다. 이 물류가 오잖아요. 자, 딱 시작 요이 땅 하고 물건 딱 왔잖아요. 2.5톤 용차에 내리는데 첫날 아직도 기억나요. 기사님이 딱 내려서 이제 이미 저희 매장에 꽉 찼어요. 이미 꽉 찼는데 뒤에 또 차가 또 와. 한 대가 더 와. 1톤으로 또 와.